저는 이게 전격적으로 이게 당대표 입에서 나올 때, 난 내부적으로 최고위원회나 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치모 있는 애들이 기어 나와서 나는 막 날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 반대 의견을 내면서 막 날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조용하게 이걸 당론으로 받아들였고, 최고위원회에서 정 대표가 내일 모레 19일 날 표결 붙입니다라고까지 선언을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누가 반대했다든지, 나서가지고 이현주가 퇴장을 한다든지, 그 안에 원내대표가 반대한다든지, 이런 그림이 아예 없었어요. 나는 이게 상당히 지금, 당내에 있는 정리라 그럴까요? 안에서의 반발 구도들이 진압이 됐구나. 거의 반란군이 지금 완전 진압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걸 누가 했을까요? 진압이요? 네, 이 진압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저는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완벽한 방향으로 각계격파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일단 그 말씀 딱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일부러 분란이 생길 때까지 분란이 생기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뒀을까 일정 기간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뜻을 진짜 제대로 표출하는 우리의 정치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 행위를 진짜 열심히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서로에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민주당 내에 누가 걸러내야 될 그렇지. 불순분자인지를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더불어서 민주당 내에서 암약하고 있던 애들이 빨리 수면 위로 나타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공치모라든지 이건태라든지 한준호라든지 15일 날 회의 열어갖고 온갖 독서를 쏟아야 돼. 이현주나 그쪽에 있는 식구들 같은 놈들이 나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거예요. 정말 충분히. 그러니까 네. 왜 저걸 내버려 두지? 막 미치고 팔짝팔짝 뛸 노릇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딱 두 가지 변수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선을 앞두고 공천에 관련된 문제가 첫 번째로 드러났을 거예요. 즉 지금 지방선거를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지방선거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함부로 당심이나 당대표하고 반하는 짓거리를 했을 때는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안에 있는 권리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층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청래가 71%가 나오고 있어. 외지 사람이 나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아닌 사람한테 물어봐서 6대4인 거는 중요치가 않다고. 왜? 갑자기 그런 공천권은 당원이 행사하는 거지. 그렇죠. 외부인이 행사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72%가 나오는 순간, 이번 지선에서 내가 정청래랑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 내 지역에 있는 사람, 내가 꽂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1번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차기 당권을 노리고 어떻게든 김민석을 차기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8월 달에 총리 퇴임하면 자연스럽게 당대표를 올리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처음에 저지른 거예요. 합당 반대 사태 저지를 때부터. 왜? 그때 정청래와 김민석의 지지율 차이는 40대 40 비등했었고 혹시나 합당 논의 과정에서 합당을 하게 되면 합당파들이 정청래를 밀지 않을까, 또는 합당 과정에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김민석이 출전할 수 있는 시기를 날리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쟤네들은 격렬하게 합당을 받아줘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상황에서 정청래를 절차적인 이유로 갖고 물어 뜯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정청래가 물러서지 않고 그 과정 중에서도 1인 1표제를 통과시키면서 당원들한테 모든 거를 내놓는 자세를 보이는 순간 그 배후에 있었던 김민석이나 또는 박찬대나 그 이하의 공치모를 이끌었던 모든 놈들이 저 새끼들 당권 노리고 저지랄하고 있네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야. 그래서 4대 4이던 차기 당권 구도가 사실상 지금 9대 1이 돼버린 거예요. 버려진 거야. 즉 김민석의 용처가 지금 이 당권파들한테는 차기 당권을 쥐어와갖고 공천권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전략공천으로 경쟁 없이 바로 공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김민석을 밀어야 된다 했던 놈들이 김민석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지워져 버린 상황에서 완전히 진압이 돼버린 거야. 지금 70%인데 8월 전당대회쯤 가게 되면 이 수치를 누가 대신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걔들은 생각한 거야. 송영길이라도 불러서 쓸까? 에이씨. 아니면 박찬대를 다시 불러올까? 에이씨. 누구를 갖다 내도 지금 정청래하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저기요. 지금은 민석이 대신 얘기하신 그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요, 판단이. 그래서 그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네가 지금 차기 당대표, 지네들 자체 여론조사 회사, TNS인가 요새 한참 민주당 안에서, 뉴 이재명이 4분의 1이라는 등 무슨 뭐. 반반이라고 했어, 그 이상한 스피커들이. 그 이상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애들이, 조사를 해갖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이 3대3이다. 3대3대 3이다. 이런 개소리를 꺼내놨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7대1이 된 거예요. 즉 차기 당대표를 정청래가 연임한다고 나왔을 때 이걸 꺾을 수 있는 그에 대응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아버린 거야. 그 순간 공치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단독 공천 준다 그래갖고 공치모 호라 그래서 밀었는데 씨발 자칫하면 여기 끼어있다 내가 뒤지게 생겼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정부 수정안이 이렇게 바뀌고 대통령까지 속여가면서 대통령 말을 왜곡해 가면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청래가 강경하게 수정안을 밀어붙여도 어떤 공치모 의원 하나도 그건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대통령 뜻을 내가 잘 알아 뭐 이러면서 뉴 이재명이 반반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숫자를 말하는데 그거를 반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우리끼리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아니 자기 마음은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 사람 마음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정치 유튜브 나가고 지상파 유튜브 나가고 지상파 나가고 라디오 나가고 막 종편 유튜브 나가고 해서 다 그 말을 씹으려 놨어. 근데 나오는 건 뭐야? 아니잖아. 정청래 지지율 70% 넘고 지지자들한테 70% 넘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 77% 넘었다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진짜 뇌피셜. 결국은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 오히려 처음 취임했을 때보다 지금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그러면서 야 정청래 진짜 뚝심 있다. 진짜 뚝심. 와 나는 송 작가님이 말 많은 정청래 의원 말 많다고 싫어했는데 와 말만 많은 게 아니라 진짜 뚝심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당원들과 국민들 지지층한테 더 와 닿은 거야. 변명하지 않고 그거 다 받아내면서 오로지 제 갈 길만 가겠습니다. 라는 이 뚝심이 무려 2달 넘는 기간 동안 저 진짜. 당권파들이나 언론의 맹폭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자세가 지금 70%가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거지. 근데 난 정청래 대표 진짜 다행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지하는 것도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하는 것도 정청래가 우리 말 잘 들어줄 것 같아서 지지한 거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말한 거를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지킨 거야. 뭐냐면 모든 언론, 모든 스피커들이 아니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 말이야 뜻이야 이러면서 막 몰아붙였거든. 근데 그거를 안 듣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계속 뚝심 있게 밀어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정청래라는 버틴 사람은 거야. 사실은
의원도 의원이지만 기족화된 의원하고 차원이 다른 게 당원들 중심에 있었어요. 늘 그 사람은. 그래서 때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너 왜 저렇게 혼자 저 채신머리 없이 어. 저 온갖 솔직히 팟캐스트, 유튜브 다 쫓아다니고 가서 웃긴 소리나 하고 뭐 정 대폰이 어떠니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뭐 사안들 있을 때마다 입 바른 소리하고 처벌 받으면서도 태도 안 바꾸고 이런 모습들만 보이니까 저 경박해. 쟤는 정치인이 아니야. 진짜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죠.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다른 의원들, 동료 의원들을 헐뜯은 적은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늘 당원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심지어 민주당에서 배신도 한번 당했잖아. 뒤통수 한번 맞았잖아. 근데 공천 배제도 한번 당했죠. 김종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리 지키고 누구 원망하거나 그래가지고 싫은 소리 안 컷오프단 하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저기 그렇죠. 유세 같이 하고. 자, 칭찬 그만. 이러면 또 우리가 친청이라고 오해 들어요. 아니 그냥 있는 아니 얘기만 이거는 할게요. 칭찬해줘야 돼. 왜냐면 응. 다른 당대표, 물러간 당대표 같았으면은 맞아. 온갖 사람들이 다 야 이거 아니야 대통령 뜻이야라고 구락을 다 까면 그런가? 아씨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슬쩍 넘어간다고. 근데 안 그랬어요. 지지자들 믿었다고. 그래서 맞아.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혹시나 있을 수 있었던 차기 당권, 그 다음번 당 대표에 대한 논란 부분이라든지 이 당권을 노리는 공치모 같은 세력들을 색출해내고 사실 그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표결이 내일 모레 19일 날 표결에 붙여져 갖고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남은 거는 지선인 거고 지선에서 이 승리까지 거두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정청래 연임은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고요. 대안이 없지. 다음번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진짜 1인 1표제에 의한 그리고 지역 대의원들과 지역 여론조사에 의한 이 100% 공천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 공치모의 대가리를 들이밀었던 어떤 사람도 그 공천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거지.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장인수 기자 보도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도하고 나서 익명이다. 그러면서 뭐 한준호니 막 공격하면서 김호준 공격하고 장인수 기자 공격하고 이거 근거대라면서 고발까지 하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는데 초선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까지 썼어. 이런 말 한 적 없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런 말 한 적 없다. 한준호하고 다 뭐합니까? 다 언론사 다 공격하세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말, 검찰이 검찰 어쩌고 하는 거, 당 밀어붙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착한 검사, 나쁜 검사, 이 얘기 안 했는데 했다고 했잖아. 모든 언론이 다 그거 썼어. 단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단독을 또 그리고 받아서 거기에 보아 내동했던 이른바 진보계 리더 스피커들도 사실상 절반으로 반 갈라져 갖고 치열하게 서로 상대방 비난해 가면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아니 그래서 그 언론들한테는 고소고발 안 하고 이거 근거 대라. 이거 한 새끼 누구냐? 대통령 진위를 이렇게 왜곡시켜? 찐명이라며. 이 언론에 나 이제 안 가겠다. 그러면 전부 모든 언론 다 안 나가야 돼. 왜? 다 그렇게 썼거든. 이 새끼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쳐닫고 있지? 저도 사실은 겸공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의 유일한 진보 방송이기 때문에 겸공에 안 나가본 진보 방송 중에 저희 방송만한 방송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이번에 그런 꼴들을 보면서 참 의리 없다는 생각 들었어요. 지금 김어준 욕하고 김어준은 문제 있다고 했던 애들 다 그 밑에 가갖고 표 주세요, 후원금 주세요, 저희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 그 지랄 해갖고 구걸하던 애들 아닙니까? 박찬대, 한준호 제일 많이 나갔어 한때는. 진짜 패널처럼 나갔었어. 나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이게 뜻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와, 그렇게까지 김어준 총수를 공격하고 그렇게까지 독하게 하나? 국진당 의원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 안 나간다고 했던 인간들 왜 장인수 기자 보도 때문에 안 간다고 한 거 아니야? 거의 다? 그러면 모든 언론에 나가지 마세요. 똑같잖아. 이재명 대통령 말을 왜곡한 애들인데 어떻게 그런 언론에 찾아갈 나가? 생각 안 하고. 중우주의 얘기했던 초선 의원이란 놈 아직도 누군지 안 나오잖아. 진짜. 김 선배님 말씀 맞아요. 당원과 국민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거겠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총수 공격하는 의원들 보면서 이들이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버리겠구나. 국가도 이렇게 버리겠구나. 대통령도 이렇게 버리겠구나. 충분히 예측 가능했어요. 저희는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모르는 없는 사람, 것들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태반이야. 그건 어? 그래요. 어? 네. 아무도 그건 몰라. 그래요. 제가 아무 거리낌 없이 여기저기 섭외 요청이 많더라고요. 송작가 TV가 만약에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으면은 섭외하는데 꺼렸겠죠? 근데 전혀 꺼리낌 없이 온갖 데서 다 섭외가 오고 있어요.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도 그렇지, 없다. 그럼요. 너무 좋아 우리. 이게 한 아. 번도 안 만났지만 12년째 아이유와 신세경이랑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제 네? 비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네?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관계의 의미는 뭐죠? 아니, 그냥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